어떤 관계에서든 지쳤다라는 말 한마디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무게를 지닙니다. 갈등을 닫아버리는 강한 문장처럼 들리기도 하고 혹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긴 시간 동안 안정감을 주던 사람이 너랑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해온다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숨이 막히는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었던 추억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까 혼란스러워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감이 더욱 크게 퍼져나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의 끝자락을 마주했을 때 흔히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애원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는 말이 끝없이 반복되는 장면일 거예요. 상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려서 꿈쩍도 하지 않는데 혼자만 애타게 울부짖고 있을 때의 그 무력감이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매달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지쳤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제발 좀 인정해줘.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은 메시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격렬하게 싸우다가 이제 안 되겠어라고 한쪽이 결론 낼 때는 이미 오랫동안 쌓인 피로감과 실망감이 폭발 직전까지 누적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다시금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상대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라는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가며 감성적인 여운이 묻어나는 언어로 안내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막 이별 통보를 받고 멘붕 상태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별 직전의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도망치듯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막막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헤매고 있다면 부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지쳤어. 더는 못하겠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까지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지, 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지 생각해보면 이 관계에 담긴 긴장감과 피로감의 역사를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단 하루 만에 뚝딱 튀어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보통 동시에 펼쳐집니다. 첫째는 의학 정말 끝나면 어떡해? 라며 감정이 폭발해 무작정 매달리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지금 이 사람은 한계를 넘었구나 하고 바로 인지하고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는 경우죠. 많은 사람이 당장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관계를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길로 뛰어들곤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짧은 순간에는 어쩌면 다시 받아줄까? 라는 기대를 품을지 몰라도 상대방 마음속 깊은 피로감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발 한 번만 제발 다시 생각해줘. 라는 울부짖는 말이 상대에게 오히려 더 무겁고 힘겹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두 번째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선다는 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에서 잠시라도 침묵의 여유를 갖고 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예컨대 그래 네가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내가 눈치 없이 행동했나 보다. 미안해라고 능동적으로 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침착한 태도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을 때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상대가 너랑 매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건 심하잖아. 라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파고들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피로도가 최대치에 달한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의 논리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저 더는 힘이 없어. 네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말해도 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라는 상태이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말 대신 침묵과 인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지금 너무 지쳤구나. 미안해. 나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더 이상 널 괴롭히고 싶지 않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상대방을 인정하고 굽히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사람을 더 몰아붙이지 않으려는 배려이고 내 느낌과 관점을 지나치게 쏟아내지 않겠다는 일종의 의지 표현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매우 사랑했지만 서운할 때마다 충동적으로 헤어지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서 관계가 매우 불안정했죠. 그러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에 남자친구가 진짜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힘을 낼 수가 없어라며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여성분은 처음엔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을 만큼 간절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대요. 그녀가 택한 방법이 조용히 책임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구구절절 말하기보다 차분하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연애했구나. 그러다 보니 너를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미안해. 이번엔 그냥 나 스스로를 돌아볼게.
잡으려고 매달리기보다 정말 변화된 내 모습을 언젠가 보여주고 싶어라고 정리해 전했죠. 처음 남자친구는 대답도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너 정말 달라지려나? 사실 네가 또 예전처럼 뗐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전처럼 쉽게 헤어지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지만 상대가 바라던 건 결국 저 사람이 정말 신중해지길 바랐던 거죠. 의외로 말이 적고 즉 변명이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늦었느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10번 하는 것보다 늦어서 미안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게라는 한마디가 더 진실하게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이미 지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설명 자체를 들을 에너지가 없을 뿐더러 거기서 성실함을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한 남성분이 여자친구에게 이제 내가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 내게 거짓말하는 모습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넌 분명 또 그러겠지라는 결단을 내리며 이별을 통보한 일이 있었어요. 이 여성분 역시 처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차분히 변화 계획을 알리되 매달리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꽤 짤막했대요. 거짓말로 실망시켰지. 나도 이번에 완전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 술을 끊을지 아니면 자제할지 아직 고민이지만 어쨌든 내 습관을 바꾸려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너에게 상처 준 거 미안하고 당분간 만나는 건 나도 자신이 없어. 이런 모습으로 널 붙잡는 게 더 민폐일 것 같아. 고마웠어. 같은 내용이었죠.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남자친구 쪽에서 정말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면 나도 너무 단호했나 싶다. 널 놓기 아쉽기도 하고 이런 뉘앙스로 연락이 오더랍니다. 다시 만나면서 그녀는 실제로 술자리 횟수를 확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활 패턴을 전환해 나갔다고 해요. 그 변화를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내가 오해했던 부분도 있나 봐. 너도 이렇게 마음먹으면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신뢰를 회복했다는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말을 아끼면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하는 방식이 꽤 효과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용서해줘라는 말보다 솔직히 그런 부탁조차 하기 미안하고 내 잘못이 큽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진짜 나부터 바꿔보조라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냥 완전히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무엇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상황을 깨끗이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갖게 했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먼저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붙잡기 위해서 울고불고 미안해란 말을 100번 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의도가 분명해지면 말은 자연스럽게 간결해집니다. 눈물이 찔끔 나더라도 결국 너에 대한 미안함이 정말 크고 무엇보다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니까요. 더 이상 상대를 설득하려고 들지 않고 너하고 나 지금 모두가 힘든 상태니 내게도 생각할 기회를 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의 무게감과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순간일수록 차라리 말의 양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막 허둥지둥 소리 지르며 달리기보다는 우선 가만히 서서 동서남북을 살펴야 하듯이요.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상대가 왜 이토록 지쳤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차분히 관찰하고 인지해야 하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그렇기에 조급함을 조절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얼른 붙잡아야 돌아서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올라와도 거기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면 대화가 더 꼬일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불안감이 이미 지친 상대에게는 더 큰 피로로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한 지인은 의외로 좋아.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우리가 싸워온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볼게. 네가 원한다면 연락하지 않을게라고 밝혔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이번에도 또 미안하다고 매달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차분하게 물러나네? 뭐지? 하는 의문과 함께 풀리지 않았던 마음에 작게나마 호기심이 생긴 거죠. 호기심이 생기면 그건 곧 대화의 문을 다시 열 기회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더라도 작게나마 혹시나라는 느낌이 살아있다면 노력해 볼 만하거든요. 아직도 얘가 그때처럼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나름대로 진지하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면 결국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확실히 변화를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스스로 바뀌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흘러가는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적받았던 문제, 내가 원래부터도 깨닫고 있었던 문제들을 진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술 문제라면 술 마실 기회를 줄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음주 약속을 잡지 않는 식으로 삶의 루틴을 바꾸고 집착 문제라면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서 내 삶을 오롯이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이 변하면 상대방이 언젠가 확인할 기회가 생깁니다.
원래라면 금요일 밤 늘 술자리에서 연락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간다는 건 상대방도 진심이 느껴지는 변화니까요. 혹은 항상 낮에는 잘 연락하다가 밤만 되면 짜증을 부렸는데 요즘은 밤에도 침착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려고 한다. 이 또한 달라진 모습이겠죠.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 얘가 정말 노력하긴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괜히 꼬리를 물고 예전처럼 또 돌아오겠지, 순간반짝이겠지라고 단정 지었던 부분에서 이 사람도 조금씩 성장하는구나로 바뀌는 것은 굉장한 차이니까요. 그 차이가 곧 이별은 조금 이른 선택이었나?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거나 완강하게 떠나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복구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침착한 인정과 실천은 결국 내게도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신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같은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변해가는 거예요. 더불어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는 내가 왜 일방적으로 저렇게 숙이고 들어가니? 상대방 잘못은 없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 측 문제도 컸을 것입니다. 집착에 집착으로 반응하고 사소한 거짓말에 예민하게 굴고 갈등을 키운 건 서로일 테니까요. 다만 지금은 상대가 지쳤다고 말한 순간에 왜 내 잘못은 생각 안 해? 라고 꺼내봤자 대화가 방어적으로 흐를 뿐이고 여기에선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게 너무 데이터를 재듯 정확히 이 문제는 내 탓 몇 퍼센트 내 탓 몇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눈앞의 목표가 이 관계를 진짜로 회복해보고 싶다라면 당장은 지친 상대에게 우선 인정과 배려를 베푸는 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뒤 제대로 후속 대화를 할 때야 비로소 사실 나도 서운했던 부분이 있다. 우리 그때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낯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누가 먼저 부딪혀 왔는지 따지기 전에 우선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우선 아닐까요? 당신이 부딪혔으니 당신 잘못이 치랄이다 라고 소리치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 갈등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크게 다쳤다고 호소할 때 나도 다쳤어 만 외치는 건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행동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즉 상대방이 넘어져서 체력을 소진했다고 신호를 준 순간에는 우선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내가 바로 알아채지 못했네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말을 줄이고 내가 책임질 부분을 인정하고 잠시 거리를 두면서 상대에게 회복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이 과정을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급할수록 상대방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해서 울고불고하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막힌 문을 자꾸 두드릴수록 그 소리가 점점 시끄럽게만 느껴지네라는 심정으로 더 멀어지고 심지어는 벽까지 세워버릴 수도 있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내 애원과 변명보다 이제 내가 덜 괴로워질 수 있을까? 를 더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계속 울면서 날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면 그 사람은 날 배려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 자신의 한계선에 다다른 사람에겐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점이 바로 침묵의 힘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네가 필요하면 먼저 연락해도 돼.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이 기회에 내가 얼마나 어른스러워질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려고 해라고 전하는 모습. 그건 일종의 존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서도 어떤 커플이 두세 번 정도 이별을 반복하다가 결국 남자가 진짜로 이젠 끝이라고 생각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깨끗이 정리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처음에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매일 전화를 하고 새벽에도 울면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싹 끊겼는데 알고 보니 진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남자가 슬쩍 안부를 물으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얘가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라는 호기심.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예전처럼 자신에게 무작정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죠. 가만 보니 SNS에서 술 모임 사진도 뜸해졌고 대신 혼자 산책 다니고 독서 모임을 찾는 글을 올리고 있더랍니다. 여자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하고 동시에 그리워지기 시작했대요. 결국 둘은 다시 재회를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여자가 스스로 주체적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남자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서운함이 생기면 폭발했는데 이젠 서운할 틈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본인이 자기 삶을 채우기 시작하니 굳이 남자에게 들러붙어 감정을 토로하지 않게 되었고 남자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깨달은 바는 서로에게 숨
쉴 여유를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삶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나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론 거기에 질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긴 하지만 계속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아무도 스스로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권태와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쳐서 헤어지자는 말이 들려올 때는 나도 미안하고 너를 힘들게 했으니 더는 붙잡지 않을게라는 태도로 임하되 이 기회에 내가 날 스스로 바로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게라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껍데기뿐인 매달림은 아니고 내 에너지를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아닌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이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말이나 설명보다 내 행동이 메말라 버린 땅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일나무를 잘 키우려면 토양을 제대로 가꾸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아들이게 해야 하잖아요. 메마른 땅에 왜 안 자라? 왜 안 열려? 라고 성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두는 편이 생존에 더 유리할 때도 있듯이 사람 관계도 너무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호흡을 고르며 시간을 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보통 지쳤다고 선언하는 상대방은 세세한 사과와 해명을 원하기보다는 이 문제로부터 당분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들도 우리와의 기억이 완전히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기억들로 인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릴리즈 버튼을 누르려는 것일 테죠.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조용한 휴지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지기 동안 내 안에서도 자성의 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저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었을까? 하고요. 예를 들어 매일 술 마시고 근거 없는 의심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혹은 상대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는데도 알겠어만 되풀이하고 실제로는 바꾸지 않았는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적어보면 내가 의외로 문제를 방관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해왔다고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런 발견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 근처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집니다. 얘가 예전엔 항상 말뿐이었는데 이번에는 행동이 달라졌네? 하는 느낌을 주는 순간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다시금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똑같이 매달리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은 역시나 아무 희망 없어. 난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피곤하기만 해라고 확신해버립니다. 과정이 길고 힘들지만 실은 삶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내 내면을 실제로 개선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언젠가 이별을 극복하고 재회에 성공하든 결국 결별로 마무리되든 이 통찰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내게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쳐서 헤어지자는 결말은 사실 상징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부터 과연 우리가 진짜 끝을 맞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통해 다시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는 결국 나의 대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옳은 길을 택하고 침착하게 임하면 그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감정을 우선 인정하기. 너 정말 힘들었구나. 알겠어.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구차한 변명이나 설득보단 조용히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내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해보기. 술 문제나 집착 문제 등 지적받았던 부분을 실생활에서 개선하려 노력하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여유가 찾아오면 그때 대화의 문을 열 기회를 살피기. 이 과정을 거치며 어찌 보면 나도 지쳤어라고 말하던 상대방이 다시금 마음을 돌릴 수 있고 혹은 다시 만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인연도 때로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관계가 무너져 내릴 듯한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두려움에 갇히고 감정을 주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라는 애절한 마음이 모든 이성을 압도해버리죠. 하지만 이미 상대가 더 이상 힘을 못 내겠어라고 할 만큼 지쳤다면 쉽게 되돌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오히려 내 쪽에서 한 발 물러서고 더 이상 조급하게 구는 대신 내가 진정성 있게 바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극적으로 붙잡기 위해 강렬한 행동을 취하려 하지만 사랑의 세계에서는 강렬함이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미 고갈된 사람에게 더 강한 강도로 매달릴수록 그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치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일단은 침묵함으로써 상대를 놓아주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 나 자신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단점을 보완해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보세요. 나중에 상대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점, 혹은 내가 지금만큼 상대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지점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비로소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 그동안 이런 식으로 바뀌어봤는데 혹시 너도 조금은 편안해졌을지 궁금해라며 새로운 출발을 고민해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때도 상대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의 인간적인 폭이 넓어지고
내 선택의 의미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급함과 공포심이 아닌 내가 좀 더 깊이 성숙해졌느냐로 이별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설령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는 교훈은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에게 매번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상태를 감지하고 보듬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헤어지자라는 선언 역시 눈앞이 깜깜해질 만큼 아픈 시련이지만 뒤집어 보면 내가 조금만 내 상태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더 건강한 방식을 시도했으면 좋겠어라는 무언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눈물을 쏟아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함이 엄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떠올려 보세요. 내 진짜 성장은 언제나 숱한 후회와 고통 위에서 꽃피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고 불안해도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다듬고 나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만 버티면 언젠가 반드시 뿌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아가서 혹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번 이별을 통해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다음번에는 누군가와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만큼 나아져 있을 거예요. 그걸로도 의미는 충분합니다. 부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쳤다라는 한마디가 내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간 것만처럼 느껴질 때 실은 그 고통 속에서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쉴 틈을 부여해주는 사고방식을 찾는다면 그 상황 자체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서두에 말했듯 사랑이든 인연이든 한번 깨졌다가도 다시 맞춰질 수 있고 맞춰지지 않더라도 각자 더 나은 길을 찾을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손으로 제대로 잡아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매달림 대신 차분한 인정과 물러섬,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을 향한 노력이라는 길을 택해보세요. 그 길 끝에서 지금보다 나은 내 모습으로 서 있을 당신을 기대해 봅니다.